서프타임즈 2023년 3월 2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산이 공격자와 방어자의 상황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랜드는 7개의 수학적 모델을 결합하여 공공기지 방어와 복원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 요게 그 미 공군 장병들이 6월 미시간에서 F-16 정비를 하면서 민첩한 전투 채용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22년 2월 감 안데르센 공군기지에서 편대를 이룬 미군, 호주군, 일본군 등 군인들의 항공기, 말하자면은 이륙을 동시에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목격된 중국의 DF-26 미사일은 검 킬러로 불린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중국의 미사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분산이 클수록 지속과 의사소통에 대한 도전은 더 커집니다. 라고 연구는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공군기지의 분산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마이클 팩 기자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더 많은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물류와 방어적 필요성을 야기하게 된다. 문제는 공군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많은 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랜드는 에이스와 같은 분산 운영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공군의 제한된 전투 지원 능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산된 장소가 동시에 작전할 수 있는지는 제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배운 제약이론 경영하고 거의 일치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랜드의 분석은 태평양에서 미군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자, 여러 공공기지가 분산돼 있어야 적의 아까 중국의 미사일을 피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공공기지를 분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려고 동시 작전을 벌이려면은 막대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적기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에 착륙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이륙하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폭격을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미사일로 공공기지를. 그러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보조 에어베이스의 대부분은 주요 시설의 복원력이 없는 엄격한 장소에 그래서 배치하게 된다. 모든 군사 무기 중에서 공군이 가장 복잡하다. 가동 부품이 많은 기계이기 때문에 중단되기 쉽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작전을 위한 그런 진행이 중단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출격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군기지는 정비요원, 기능항공기, 충분한 연료, 그리고 운영 활주로를 포함한 여러 자산을 모아야 한다. 랜드는 강력하고 수동적인 방어가 공군기지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자, 많은 공군기지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강력하고 수동적인 방어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의 그 경영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배운 제약이론 경영은 병차 물류 시스템에 대해 이미 확고한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랜드의 결론이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병참, 그 공공기지를 유지하는 거기에 있어서 재고 관리 측면만 비유한다면은 그 비행기하고 여러 가지 그 물자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각지 창고에 분산시키지 말고 중앙 창고에 재고를 비치하라는 것이다. 서로 필요시 이 기지 간의 물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그건 그렇다. 아마 그게 그래서 그 기업 경쟁에 이길 것이라 하는 얘기도 하는 거고, 이런 표현은 전쟁을 하나의 영업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중앙 창고에 그 비축 물자를 비치해라. 그리고 각 기지에 있는 곳은 분산을 그렇게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물류 창고가 각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소량만 비치해라. 이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 물류에 대한 관리 얘기는 그 영업과 생산만 중시했던 과거의 시스템에서 이 물류 시스템이 그 동급으로 매우 이 중요하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내용으로 들어와서 일본은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공격자에서 파트너로 변화했다. 윤 대통령 3.1절 그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적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전환했다고 말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화해를 연장했다. 코리아 타임즈가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도 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연대와 협력 정신은 104년 전 우리나라의 3.1 독립만세 운동의 그 자유와 독립을 요구했던 정신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풀이를 해 나갔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 어려운 국내 과제와 외교적 난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언급을, 그 상세한 해설, 이런 것들은 또 그 표현을 자제했다, 이런 그 평가가 있고요. 유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북한의 대담한 참여도 강조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 연설 과정인데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그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로이터에서 한국의 윤 장관은 북한을 극복하는데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위협. 로이터 3월 1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야 된다는 게 앞에 언급한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윤 장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서플라이 체인의 복원력 강화와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속에 한미일 삼국 관계자들이 첫 경제 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일본과 한국은 때때로 불안한 이웃이지만 삼국은 국제 긴장 고조, 더 적극적인 중국,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앞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언론이라면은 이런 그 순서의 표현도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겠지만은 국제적인 표현으로 해서 순서를 아마 나열할 때는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그 현실이고 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질 정치적 풍토라는 용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지정학도 아니고 지정학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세계 무기 조달 시장을 한국에 유리하게 바꿔놓고 있다. 이것도 코리아 타임즈 정민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첫째, 전쟁은 무인과 같은 우수한 공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한테 기회다. 그런데 이제 미국, 서유럽, 러시아, 중국이 대부분 이런 그 무기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국가들이 그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런 방산 그 업에 그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KIA 한국 항공우주죠. 말레이시아의 FA50 수출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집트 프로젝트에 집중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날 그 카이는 8년간 보잉 B767, B767 2C, B777, B777X, B7, 그 다음에 87, 뭐 이런 기종의 1,300억 규모의 항공기 부품 공급을 체결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FA50 그 공격기 사진을 그 카이에서 제공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흡수 합병하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독과점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이해 당사자 국들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조선업과 마찬가지인데 현대중공업은 실패했었고 하나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것은 그 뭐 이상이 없지 않겠냐 보지만은 일단 영국부터 그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승인을 미루고 있는 쪽이 미국, EU, 그다음에 일본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각국의 그 이 해당 그 부처들이 각각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 미국은 법무부가 그걸 하는 모양인데 지난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그 한미일 그렇게 그이 공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그 민간 항공기에 대한 이해 득실 때문에 이걸 또 미루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감기가 목감기로 하는데 다들 조심하십시오. 약은 먹고 있습니다. 좀 두문불출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대한항공을 그동안에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항공에도 운송 부분이 있지만은 항공 운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항공 우주.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항공 우주 사업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는 항공 그 여객 운송과 그 다음에 화물 운송만
방위산업하고는 무관하게 돌아가게끔 해서 의사결정에 어떤 효과성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사업부문이 독립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네요. 단독 철책성 경비병 없앤다. 저출산 쇼크. 3월 1일자에 저출산에 대한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대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방위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죠. 벌써 몇 년 전에 얘기 나오고 있는 거지만 현재 휴전선에 거의 AI 로봇으로 해가지고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옛날 전 근대식으로 이렇게 철책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보다는 추운 겨울이나 또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인구가 이 병력이 좀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추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화 시스템 뭐 이런 데가 좀 관련이 되겠죠.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데도 뭐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어서 이 비즈와치라는 데서도 낮은 출생률 집값에도 책임이 있다. 뭐 출산율 저하가 꼭 부동산 아파트 가격만은 아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데미지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연에서도 집값 상승 충격 없어야 출생률을 회복한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현재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자취를 감췄고 문 정권 때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했었던 모양인데 나눔 선택 일반형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청년과 생애 최초 등에 고루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윤 정부 정책은 일반형에서 신혼부부 공급 비중을 기존 30%로 해서 20%로 축소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아파트 가격 내려가야 됩니다. 대도시 아파트 가격 내려가야 인구들이 근데 그게 수요와 공급의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인구가 많아지면은 좁은 땅에 결국은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서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만큼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게 경제 법칙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경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를 결국은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데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유경제식으로 맡길 수도 없는 문제고 어디까지 정부가 관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모든 정권의 어떤 관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이라는데 그렇게 줄더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또 현재 많이 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사항은 강남 이런 데 아파트 가격들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쇠퇴론 세 가지 근거. 번영하는 중국보다 쇠퇴하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 미 싱크탱크 대중정책 조정 주문. 한국 등 대중 의존도 줄여야. 이런 게 이제 반도체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의 2027년 성장률 3%대로 추락할 것이다. 뭐 결국은 어떤 선진국형의 성장률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계속 고성장을 해왔는데 인도의 그 출생 인구 출산율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평행선 정도로 유지해서 미국의 그 인구수가 더 늘어날 거다. 인구 증가율이 출생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이 좀 지나서 피크를 이루고 현재 좀 내려왔다 이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은 폭을 갖다가 한 1천만 명 정도로 구분을 하니까 그렇지. 요거를 뭐 억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프가 그렇게 많이 꺾인 건 아닌데 이제 곧 꺾일 거라고 보겠죠. 결론은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에 우리나라도 동승해야 하며 중국 분할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희망하게 됩니다. 중국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는 곧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반짝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전략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는 지난 1월 중국 고도 성장은 일자지라라고 중동 뉴스죠. 지난 1월 중국 고도 성장은 영원히 끝났나? 라는 기사에서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하는 많은 나라는 수요 급감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빨리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중점을 옮기느냐가 승부를 차지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우주 기체를 위해 완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KSAA라는 우주 과학 연구원인가 아마 이랬었죠. 이것이 이게 이제 새로운 한국 우주항공청으로 을 만드는 그런 준비실인 것 같은데 나사 직원들과 동등한 많은 보수를 받기로 했다. 일부는 민간 기업에 뭐 팔고 뭐 해가지고 일반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그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참여했던 그런 과학 기술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뭐 자리를 떠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민간 기업한테 인수시키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우주항공청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나사에 버금가는 수준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들을 좀 붙들고 또 외국인들도 영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 인재 확보란 차원에서는 특별법에 수긍은 할 수 있지만 나사는 영리 목적의 스페이스 X와 왜 계약을 했는지 비교해 봐야 될 것이다. 나사가 영리법인이 아니니까 그 쓰는 만큼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 돈만 많이 들어갔던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스페이스 X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또 신뢰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한국우주항공청
나사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면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또 있죠. 방위산업청이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하고 보수 차이가 따블이 난다 그러면은 과연 방위산업청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죠.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우주항공을 방위사업 차원으로 한다 그러면 똑같이 방위산업을 하는 그런 그 명분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놈은 연봉 1억인데 어떤 놈은 연봉 2억이 기본이다 그러면은 그거 기분 나빠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따져야 되고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민간 기업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가 분열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거창하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같지만은. 한미 북 참수작전 포탄비 쏘는 고스트라이더 한 첫 출격. 이게 뭐 고스트라이더라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봐 주시는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군은 69년 전 핵실험에서 가장 큰 핵폭발을 일으켰지만 과학자들은 폭발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 하는 뉴스를 냈네요. 요것도 그냥 한번 그냥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말하는 게 이제 한계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지속적인 폭발로 방사능 낙진이 역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사건은 미국과 지구촌이 이 특정 유효한 위험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대차가 테슬라하고 1위 경쟁자가 될 태세였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금 딴지 걸었다는 식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러스 미첼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K자 붙인 게 많아지는데 여기에 그 한국 K 모빌리티가 추가될 만 했는데 미국에. 근데 IRA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미국 자동차 회사는 포드, 머스탱, 마하 2위는 이 일을 탈환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기아 판매량, 현대 판매량 그 결과 현재 급격히 줄었다. IR법 때문에. 이러니 북한 미사일 쏘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형아를 믿어라. 핵 방어 능력 보여줄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경제 안보 회의를 3일 삼국이 했다고 윤 대통령이 3.1절 때 얘기했는데 요게 미국 큰 형들이 경제 따로 국가 안보 따로 니들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미국은 다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양보를 너무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디커플링 해가지고 당분간 좀 우리가 어렵겠지만은 김정은의 표현대로 우리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조스 먼노즈라고 현대 제네시스 북미 최고 경영자가 현대 아이오닉 5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미 보조금 기준 당혹, 정부 가드레일 조항, 한 입장 반영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 정부 반도체 지원법상 제조시설 인센티브 지원 고려사항을 쭉 그 분류를 잘해서 그 머니투데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력 개발에 보육원 설치 및 보육 서비스도 제공해라. 이런 얘기를 좀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 부각을 시켰는데 이런 거는 좀 가지치기 같은 얘기고 그 부회적인 보조적인 얘기고 그 핵심적인 것은 뭐 이런 거겠죠. 초과 이익을 공유해라. 그리고 또 뭐 미 정부가 뭐 이렇게 그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공장 짓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런 그 가드레일 조항들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이라는 압박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문 정권 때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확실히 우리 편인지 좀 보여줘. 그러면은 그 기부인 퇴직으로 뭐 우리도 해줄 거 있으면은 해줄게. 구두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교적인 전략과 또 이 승부를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문제라고 그래서 미국 그 보조금을 안 받겠다 하는 것도 병신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그 조항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얻게끔 그걸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계속 협상을 해가면서 아직 그 구체적인 게 확정이 안 됐다니까 잘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역에 이소부와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역적질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경미 안중이라는 그 태도 때문에 미국 말하자면 미국이 존 웨인이나 그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이 그 멕시코 산적 페르난도 산초처럼 굴고 같이 자꾸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그 미국 투자 현황에 대해서도 삼성과 대만의 TSMC 이런 조항은 뭐 우리나라만 불리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미국의 그 반도체 투자하는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보육원까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언론 플레이가 아주 저급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칩 액트법은 큰 조건이 붙는다. 육아까지. 발원지라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발원지라는데도 이렇게 써긴 썼네요. 자그마한 거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백악관은 390억 달러 규모의 칩 제조 기부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보도를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구상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 구상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뭐 잘해주겠다. 그런 게 이제 깔려 있는 얘기겠죠.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블룸버그 쪽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미국의 보증을 구하다. 이런 식인데 결국 그 중국에서 그 반도체 공장을 100% 철수한다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 고급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니까 일반 반도체는 뭐 아무리 만들어내도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탄력성에 대해 한미일 삼국이 회동을 했다.
로이터 뉴스인데, 요런 뉴스가 이번 3.1절 어, 그, 이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제 안보 대화를 청와대가 밝혔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용산이죠. 얘네들 뭐 어떻게 쓴 건가 모르겠네. 한국과 일본은 불안한 이웃이지만 삼국은 국제긴장 고조, 더 적극적인 중국, 예측할 수 없는 북한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는 데 열심이다. 요 똑같은 뉘앙스의 표현이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수저우가 2024년 미국의 칩 기술 규제 강화에 따라 현지 반도체 부분 확대를 추진한다.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인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규제에 따라 그 반도체 부분을 확대한다는데, 그 안보의 핵심적인 거는 뭐 아닌지 아닌지, 미국이 그 규제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자립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각 성에서 수조 그 성에서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차이나 회장도 계속 그 중국 시장에 그 공장을 투자하면서 돌리겠다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고급 기술을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겠죠. IRA법이라는 게. 요거는 뭐 중국 공장의 어떤 그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완전한 석국이었다.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야바 너무 세계의 밀약. 이제 야바 너무라는 거는 너무 아니 극심한 너무 뭐 이런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뭐 하나 그냥 우리말로 하나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결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들을 했지만은 이세 가지 밀약이 있는데 이 조약 밑에 숨긴 밀약이 있는데 지휘권 밀약이라는 건데, 전쟁이 나면 자유되는 미군의 지휘하에 싸운다. 우리는 그 밀약이 아니고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가지고 외부로 노출이 돼서 계속 거론이 되었죠. 노무현 정권 때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을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 참 애국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너무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순수했던 거죠. 순수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가들은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 또 제4의 권력이지만은 저는 언론도 미국한테 조정을 당하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석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석국이다. 그걸 석국이라고 표현했냐고. 힘의 관계상 미국이 형이고 우리는 그 꼬붕이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근데 좀 한국은 그 패전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미국의 입장이 조금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를 한국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일본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작전 지휘권을 일본이 갖겠다 그러면은 아마 그 총리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작업을 아마 들어갈 거고요. 한국도 조금 조종당하지 않겠느냐. 박근혜 언니도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때문에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저는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을 할 때 이용해 먹은 게 이제 이 좌파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좌나 우나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남미 예를 들어보면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우치다 다츠루라는 어떤 이 언론인이 있는데 일본 국민은 미국 정부가 그 일본의 국방 전략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쪽 그 왼쪽 뉴스하고 동일한 거죠. 이런 얘기들이 기시다 총리가 너무 그 뭐 국방비 올리고 그다음에 무슨 토마호크 미사일을 400대나 그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지금에 왜 갑자기 구매하고 뭐 그러냐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조금 그 비판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국익적인 차원에서의 그 얘기는 인도에서 열리는 그 G20 G20 외무장관 회의에 그 국회 예산 처리안 때문에 일본의 전통이 에, 관료들이 전부 다 그 참석해야 된다는 관례 때문에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림, 폄하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에, 외교 경신은 폐인이 된다. 여기에 하야시 외상이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일본 웨지 신문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 인류 재팬인데 괴현상 아바나 증후군이 적국의 공격 가능성은 낮은 미국 당국.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무슨 두통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나고 어떤 그 기묘한 이런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7개 정보기관이 뭐 조사를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고생한 외교관들을 위해서 2021년 10월 이 증상이 발병한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그 정책들을 외교 그 관들이 다 그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양이죠. 뭐 FBI에서도 건드려, CIA에서도 건드려, 뭐 이런 식이고 또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직접 연락이 와, 뭐 이러다 보면은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패권을 유지하는 대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74년 동업 이 두 가문의 지문 전쟁. 74년 동업 고려인 최씨 전자계열 장씨가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이번에 그 결과가 보통 다 같은 날짜에 1시간 차이로 주청을 했던 관행을 깨고 따로따로 다른 날에 주청을 하기로 했다. 이걸 한번 그 지분율에 대한 거는 보아주시고요. 제가 그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KG가 이제 고려N의 약자입니다. 본사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그 결별하려고 한다면은 아예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KG가 본사 건물을 짓고서 떨어져 나가면은 장 씨하고 최 씨하고 갈라선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본사 건물이 KG의 본사 건물이 영풍 빌딩에 들어가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전공 업무행령 배임사실 확인 공시가 떴는데요. 이게 1월 28일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대구 고등보건 판결 내용을 공시한 건데
이 판결 내용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다. 이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17년부터 2022년도 반기보고서까지 이게 6월 말 결산법인인 것 같이 느껴져요. 실명 전환에 따른 보유 주식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그 실명으로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최대 주주가 SNI라고 되어 있는데 21.01%인데 김문기 씨라는 사람은 또 실명 전환을 했고 자동차 부품 CKD 및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CKD는 그 현대 글로비스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무슨 거래 관계가 밀접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 실명으로 안 하고 그 익명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무슨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건지 뭐 그렇게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 작년 상반기 현재의 이 주식 5% 이상 지분을 보면은 김문기 씨가 10.48%, 스틸 드림이라는 데가 5.68%, 피델리티 노스스타가 5%, 피델리티 로우 프라이스 스톡 펀드가 5%. 뭐 저건 피델리티 계통이니까 10%니까 이 3위 정도가 되는 거겠죠. 아마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 2위의 그 지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실소유주가 이게 10.48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피델리티 같은 데서 이 일을 제의하지 않았겠느냐.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갑니다. 실적과 맞지 않는 변동원인 설명, 삼형화학공업이라는 데인데요. 영업이익이 59.9%, 거의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가 하락을 했고요. 매출액은 10.9%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원가율이 12.3%로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영업 이익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요 변동 원인을 쓴 걸 보면은 이게 뭐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캐패시티 필름 수요 확대 및 환율 급상승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 확대.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공실합시라고 한 건지. 그리고 PVC, PE 원료 가격 급상승에 따른 영업손실 증대. 이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요. 저는 이렇게 공시하면은 이거야말로 정정 공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주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행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소리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네요. 오히려 말을 해버리니까. KBI 동국실업 뭐 자동차 부품 산업 하는 데 같은데 작년도 733억이나 적자였는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거 전환율이 100.8%니까 거의 더블이 해서 손익분기점 수준의 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이 왜 늘어났냐? 자동차 산업이 정상화됐다. 요게 자기 회사 입장만 그런 거냐, 어떤 거냐? 그 부품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유럽, 멕시코 종속기업 매출이 증가했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인 거죠. 이런 수준을 보자고 이렇게 공시 내용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유럽, 멕시코 종속기업들이 왜 매출 수량이 증가했느냐? 매출액이 증가했느냐? 수량이 증가했냐? 단가가 인상이 됐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50분 내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1.5 배속을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필요하셨다면은 건너뛰기로 해서 보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작은 양을 가지고 짧게 짧게 하는 거로 한번 좀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좀 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역사 기록으로 갖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